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밤사이에 미국 장기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테이퍼링을 걱정하는 흐름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 분위기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3% 선 위로 힘차게 상승했습니다. 노란색 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제법 의미 있는 움직임이죠. 빨간색 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른바 데스크로스가 막 발생하려던 차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만일 오늘 금리가 오르지 못했다면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이 훨씬 만만해 보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실질금리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실질금리의 대용지표인 물가연동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밤사이에 강보합세에 그쳤습니다. 만기가 그보다 짧은 5년물 실질 수익률은 2bp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명목금리가 제법 올랐는데 실질금리는 못 오르고 떨어진 겁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국채시장 5년 만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밤사이에 4bp 급등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실질금리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겨냥하는 타깃입니다. 긴축을 원한다면 인플레이션보다 명목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겠죠. 명목금리를 올린다 해도 인플레이션보다 적게 인상한다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겠죠. 통화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완화됐으니까요. 밤사이 미국 국채시장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이렇게 완화적으로 계속 유지할 거란 기대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이 이틀 앞이지만은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크단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5년물 흐름을 봐도 시장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년 만기 국채는 시장 분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 전망이 입체적으로 다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610억 달러를 발행하는 입찰이 있었는데 수익률이 0.831%에 결정됐습니다. 예상치 0.829%와 거의 같았습니다. 이틀 뒤 파월 의장 연설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었다면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입찰됐을 겁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지만은 실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간 단위로 집계한 미국의 휘발유 수요입니다. 굵은 하늘색 라인이 올해 2021년도입니다. 빨간색 작년 2020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노란색 지난 2019년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쓰는 양만 놓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활동은 거의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보여드렸던 이 차트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델타 변이 핫스팟 두 지역의 확산세가 이미 지난 7일과 지난 13일에 각각 정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부진한 지역에서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국제유가는 이렇게 V자 형태의 가파른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점 대비로는 12%나 올랐습니다. 이게 국채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경계할 만한 찜찜한 신호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의 하얀색 선,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잔액이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929년 이후로 이런 일이 총 21번 있었는데 S&P 500 지수가 시차를 두고 꺾였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기꺼이 주식을 사겠다는 자신감이 이제 꺾였다는 신호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증시 신용거래가 무한정 폭증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